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 날짜 잡은 후 쓰니님이 파혼 못할 줄 알고 악질적인 본성을 드러낸 남자에게 독설과 인신공격을 하고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얘랑은 제가 파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나봐요. 식장 예약을 하고 나니 지저분한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파혼 못할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기는 합니다. 그걸 이용하려는 것 같은 얘랑에게 저도 독한 말하고 파혼해버렸습니다. 저희는 3년간 만나왔고 사귀기로 한 것은 2년 되었습니다. 얘랑은 지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30대 초반이고 동갑이에요. 성격이나 가치관이 비슷해서 큰 문제 없이 잘 만나왔거든요. 나이도 차고 해서 결혼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고 상견례와 식장 예약까지 하고 나니 얘랑이 돌변해서 지금까지 못 봤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감정이 많이 상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얘랑이 너무하는 것 아닌가 했습니다. 얘랑은 나이에 비해 모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천만 원 좀 넘게 모았다 하더라고요.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은 돈이 얘랑의 2배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과 얘기를 하다가 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예단 예물 이런 건 생략하고 전셋집 구하는데 우리 둘이 모은 돈을 올인하는 것으로 하자. 또 결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결혼식과 신혼여행도 간소화하자 했습니다. 얘랑도 알겠다고 했거든요. 다음에 만났더니 얘랑 하는 말이 어머님이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예단을 하라고 했다네요. 그 말을 전하는데 당연히 할 말을 한다는 말투였습니다. 예단 얘기만도 어이없는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 뒤에 얘랑이 한 말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받을 것은 받겠다 했죠. 그랬더니 얘랑은 생략하기로 해놓고 왜 말을 바꾸냐고 계산적이라네요. 말을 먼저 바꾼 것이 누군데 이러냐 했더니 싫으면 말라고 저보고 치사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와, 이게 인간인가 했습니다.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했기 때문에 보통 주말에 만나는 커플이었습니다. 휴가는 꼭 맞춰서 여행을 가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했어요. 그런데 얘랑은 결혼하게 되면 주말 부부로 사는 것이 싫다고 제가 일을 그만두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와서 살자고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내려가서 전업으로 사는 것은 안 된답니다. 그쪽으로 가서 다시 직장을 알아보랍니다. 제가 얘랑보다 연봉이 높아요. 그런데도 일을 그만두고 내려가서 일찍 퇴근하는 직장 알아봐서 다니고 집안일 잘 하랍니다. 자기는 아침과 저녁을 와이프가 꼭 차려줘야 한다고요? 자신만의 로망이었다네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님과 어머님께 따로따로 안부 전화를 하랍니다. 뭘 벌써부터 그러냐고 결혼 전까지는 무슨 날일 때만 연락드리고 싶다 했더니 자기 부모님은 제가 전화하면 신나서 저에게 더 잘해줄 것이라네요. 시부모님과 빨리 친해져서 나쁠 것이 뭐가 있냐는데 그럼 사위도 마찬가지이니 우리 부모님께 지금부터 매일 따로 연락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시부모님에게 살갑게 굴며 친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위는 백년손님이라 어려운 사람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미친놈. 예단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솔직히 마음속으로 파혼이란 2글자를 떠올렸어요. 지금까지 거의 주말에만 만나는 사이이긴 했지만 주중에는 매일 20분 이상 통화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나 봐요. 아니면 본성을 숨기고 있다가 결혼 날짜 잡히고 나니 본성을 드러내고는 네가 어쩔 건데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제가 얘랑에게 이건 이래서 이렇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네가 이기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랑은 제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연애랑 결혼은 다르지.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한테 맞추는 거야. 이러더군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했죠. 그래서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실실 웃는데 니까짓게 이제 와서 어쩔 거야 하면서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얘랑에게 한마디 해주었어요. 내가 파혼 못할 줄 알고 본성을 드러냈나 봐? 하고 말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결혼 전에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들은 말은 모두 내 머릿속에 저장돼 있다. 너는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지금부터 결혼 진행은 모두 중단할 것이다. 하고 나와서 집에 왔습니다. 말은 중단이라고 했지만 그냥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매일같이 저를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던 예랑이었기 때문에 단칼에 자르는 듯한 말을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말했더니 결혼 전에 보여주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당장 때려치우라고 저한테 욕까지 하며 말리더라고요. 저는 바로 플래너에게 전화해서 결혼식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바로 전화에 불이 나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얘랑은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며 화를 내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파혼 못할 줄 알고 그렇게 나왔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얘랑은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맞춰가는 것이 결혼 아니냐고 하더군요.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주말에 만났어요. 얘랑은 또 같은 얘기, 우리가 맞춰가면 되는 거지. 바로 그렇게 돌아서냐고 하더라고요. 날짜 잡고 네가 본성을 드러내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너는 생각보다 심하게 악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했습니다.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 너네 부모님은 지금까지 좋은 시부모 코스프레를 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분명 결혼하고 나면 너네 부모님도 본성을 드러낼 것이고 너는 더 독하게 악질적인 행동을 나에게 할 것이라고 했죠. 아니랍니다. 자기네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고 자기와 저는 생각이 다를 뿐이래요. 30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으니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맞춰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랍니다. 일일이 따지기도 귀찮고 내 생각은 변함이 없으니 여기서 우리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태껏 너한테 최선을 다했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너는 나를 우습게 본 것이 분명하다고. 그래서 내가 파혼 못할 줄 알고 악질적인 본성을 드러낸 것인데 내가 너 같은 남자와 미쳤다고 결혼하겠냐 했습니다.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확실하게 내 의지를 보여줘야 단념할 것 같아서 오늘 만나러 나온 것이라고 했죠. 나는 자선 사업하려고 결혼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너 같은 악질 치워주기 위해 결혼하려 했던 것도 아니니 더 이상 힘 빼지 말자 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몇 번 카톡이 왔는데 읽지 않고 있다가 어제 차단해 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소상하게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이혼도 못하고 속 끓이고 살거나 이혼녀가 되거나 할 뻔했다고 잘했다고 하셨어요. 친구에게도 말했는데 친구 표정에 화색이 돌면서 축하해 주었어요. 근데 제가 친구 앞에서 말실수를 했습니다. 얘기 도중에 제가 2년간 연애한 기간이 좀 아깝기는 하지만 이런 소리를 했는데 친구는 정색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야지 뭔 소리냐고 또 2년 전연 하더라고요. 친구 말이 맞죠. 제가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는데 잘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기까지 한 것을 스스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 거 맞겠죠? 결혼 날짜 잡고 이렇게 돌변한 남자 보나만 하겠죠? 네, 보나만 하죠. 쓰니님은 지옥문 앞에서 유턴하신 것과 결단력이라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까지 축하드립니다. 멋지세요.